문제를 보겠습니다. 30번 가겠습니다. 30번.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인하여 한 필지 규모가 너무 작아져서 소축척으로는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한 때에 소유자의 신청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축척 변경이 될 겁니다. 2번. 동일한 지번 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때는 신청 직권으로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척 변경이 될 테고요. 3번. 합병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역대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합병을 위하여 그 토지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축변이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 필요 없고 면적만 새롭게 정할 겁니다. 4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한 축척 변경. 이것도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도 필요 없고 면적만 축척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 정할 겁니다. 축척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축변이 의결과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틀렸죠? 반드시가 아니죠. 그 3번, 4번은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31번에 필지간 경계점의 측정 기준으로 맞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소유자나 점유자는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거니까 점유하고 있는 경계, 점유 상태의 경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넘겨보겠습니다. 34번 가죠. 34번 가겠습니다. 축척 변경을 하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소유자들은 축척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아니죠.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합니다. 2번. 지적소관청은 시행 공고일 현재의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해서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면 축척변경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제곱미터당 금액을 결정한다. 이건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지적소관청이 형식적인 결정권자예요. 다만 그 결정은 축변위 의결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 결정권자는 축변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시행 공고일 현재, 여기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시행 공고일 현재. 즉 확정 공고일 현재가 아니라 시행 공고일 현재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테고요. 3번. 지적소관청은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아니죠.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 돼야 될 겁니다. 4번. 축척 변경에 따른 정상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상금을 지적소관청에게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건 어디가 틀렸을까요? 고지일부터. 그렇죠. 정확하게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겠죠.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고지일이라는 의미는 고지를 한 날이란 뜻이에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돼야 될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36번을 보시는데요. 1번. 축척 변경 측량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3분의 2 이상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청산을 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3분의 2가 아니라 전원. 2번.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로서 축변위 의결이 있는 데는 청산을 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네? 원칙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청산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다만 축변위 의결이 있을 때는 청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확정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한다. 아니죠.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시행 공고일 현재. 그 다음에 5번. 지적소관청은 축변지역 내의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롭게 정하는데 축변위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면적만 새롭게 정한다. 맞았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내의 토지인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41번을 보십니다. 41번. 틀린 것은 1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니까 2번.
소유권 이전과 매매, 토지 형성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소유자는 분할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왜?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니까.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분 변경 신청할 수 있겠죠?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이 됐으니까 지분 변경 가능할 겁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이것도 프린트 좀 보겠습니다. 프린트 몇 쪽을 보시냐면 6쪽 보십니다. 6쪽. 6쪽을 보시면 등록사항 정정이 나와 있죠. 등록사항 정정. 예전에 판사한 거예요. 판사한 거를 프린트로 만든 겁니다. 거기 보시면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조사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해서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등록, 관리, 공시하는 제도가 지적제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등록이 이루어질 때 잘못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즉 오류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못 찾으셨어요? 6쪽. 4쪽. 제가 글씨가 작으면 잘 안 보여요. 안경을 해야 되는데 너무 슬퍼서 못하고 있어요. 있죠? 먼 것도 보이고 가까운 것도 보이고 다 죽죠. 네, 제가 근시라서 먼 건 안 보이고 노안이라서 가까운 것도 안 보이고 거의 장님이에요. 아직 젊은데 젊었을 때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다시 보시면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정정하는 것이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등록사항 정정은 원칙이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정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칙이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가 10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원칙을 보시면 이 지적공부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소유자는 보통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필요하다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따라서 신청에 의해서 정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는 그 오류가 있다는 사실, 즉 정정 사유를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알 수 있겠죠. 그래야지만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한 정정에서 거기 2번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이 정정 사유를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사전에 통지해 줘야지만 소유자가 알 테고 알아야지만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신청에 의한 정정의 경우에는 정정 사유를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직권에 의한 정정이 가능하다면 구태여 통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된 겁니다. 여기서의 통지는 정정하기 이전의 통지, 즉 사전 통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에 의한 정정의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가 됐으니까 정정한 이후에는 사후에 통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직권에 의한 정정의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정치권으로 정정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지해 줘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한 정정에 있어서 인접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바뀐다면 인접토지 소유자는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인접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될 때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승낙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승낙을 안 해줄 때는 소송을 걸어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확정 판결을 첨부해야 될 겁니다. 또한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경계와 면적을 바꿀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고 부르고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가 첨부돼야지만 정정을 해줍니다. 물론 이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지적소관청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때는 확인으로서 가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가지고 있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정정은 10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임야대정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5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임야대정의 면적을 어떻게 했죠? 직권으로 정정했죠? 거기 하나. 그리고 여기 있는 거 9개예요. 여기 있는 거 9개. 그래서 총 정정, 직권 정정 사유는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개의 공통점, 요거 9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9개를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출제가 됐을 때 골라내야 되는데 이 9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직권으로 정정해도 소유자가 뭐라고 못하겠죠? 첫 번째,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정정해도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직권으로 정정해도 되겠죠? 그렇죠? 거기 위에 인접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이때는 직권 정정이 되겠습니까? 왜요?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신청만 가능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때는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직권 정정에서 경계 면적에 잘못이 있는 경우. 경계 면적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한 측량은 제대로 된 측량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측량을 정지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정정을 위한 측량은 정지시켜서는 안 되겠죠. 네. 거기 직권 정정에서 밑에 양가로 2번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경계와 면적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러면 그 경계와 면적은 정정 사유죠. 정정 대상이죠. 그렇다면 그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측량해봤자 의미가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이때는 측량을 정지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정정을 목적으로 하는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 보시면 소유자를 정정하는 경우 등기부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원칙에 따른 신청에 의한 정정도 가능하지만 직권에 의한 정정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미등기 토지라고 한다면 즉 등기부가 없다라고 한다면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이때는 직권은 안 될 테고 신청만 가능할 겁니다. 이 신청도 등기부라는 자료가 기준이 되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신청에 의한 정정도 제한을 받습니다. 어떠한 제한을 받느냐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히 잘못된 경우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명백히 잘못된 경우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첨부돼야지만 이 소유자 부분을 정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65쪽에 41번을 보시는데요. 2번 아니죠. 4번이죠. 4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요?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권 정정이 가능한 겁니다. 5번 바다로 되어 등록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했죠. 네, 넘기겠습니다. 43번을 보시는데요. 맞는 것은 1번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가와 경계의 위치가 잘못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느냐. 면적이 증가됐죠. 그러면 인접토지는 면적이 줄어들겠죠. 손해보는 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직권정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적소관청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제대로 고치는 것에 불과하니까 승인이 필요하겠습니까?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3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 아니죠. 신청 아니면 직권이죠. 4번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 표시가 잘못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잘못된 경계, 잘못된 면적을 근거한 측량이니까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등록 전은 이거 아까 보신 거고 틀렸죠. 44번을 보시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3번이 답이죠. 거기도 계획이란 문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명백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45번을 보시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이때는 직권 정정 가능합니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 정정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출제될 여지가 있는데요. 합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 지적공부에서 합쳐져야 됩니다. 두 번째, 등기부에서도 합쳐져야 돼요. 지적공부에서 합쳐질 때를 토지합병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등기부에서 합쳐질 때를 토지합필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상 합병결정이 있어야 되고 등기부상 합필등기까지 돼야지만 한 필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시점에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이쪽은 100번지 토지고 이쪽은 101번지 토지입니다. 여기는 갑소유 토지고 이쪽도 갑소유 토지예요. 이 시점에 갑이 합필등기를 신청합니다. 아니요, 합병을 신청합니다. 지적소관청에게 합병을 신청해요. 합병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 등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갑이 합병을 신청했을 때 지적소관청은 합병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지적소관청은 합병을 결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병이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 합병 결정은 이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병이 된 겁니다. 물론 돈 받고 합병해 주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긍정적으로 착오에 의해서 잘못 합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은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시점에서 갑은 합필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이 상태대로 합필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합필 등기를 등기소에서는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네? 해줘요? 안 해줘요? 등기소는 합필 등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각하가 나올 겁니다. 거부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왜? 합병 제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소는 합필 등기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할 테고 등기소는 지적소관청에게 통지합니다. 니네도 무효화시키라고. 그러면 이 통지서에 근거해서 지적소관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병시킨 그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통지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직권 정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법조문에. 뭐 추가가 됐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진 건 아니고요. 좀 더 명확하게 했을 뿐입니다. 이게 법조문에 추가가 돼서 출제될 여지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2번 토지 소유자의 신청착오로 잘못 합병 처리되어 등기관의 합필 등기 신청의 각하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이때 직권 정정이 가능한가? 어디가 틀렸을까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 착오로 여기가 틀렸습니다. 네? 토지 소유자의 신청 착오 여기가 틀렸습니다. 뭐로 바꿔야 됩니까? 지적소관청의 착오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적소관청의 착오로.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3번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변경되어서 면적 환산 시 잘못 등록된 경우. 척관법은 뭐냐면 면적 단위를 평 단위로 쓰라는 법이에요. 그리고 미터법은 면적 단위를 제곱미터로 쓰라는 법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평 단위로 썼죠. 그럼 미터법이 이제 시행이 돼서 모든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계산기가 평을 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계산기 잘못 누르는 바람에
엉뚱한 면적으로 엉뚱한 제곱미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죠? 맞습니까?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봐서 이거는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적 측량 척부심사 청구에 따른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에 의하여 등록상 정정을 하는 경우, 의결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겠죠? 따라서 이때도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한 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면적과 측량한 실제 면적이 일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실제 측량한 면적이 일치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 발생하지 않겠죠. 네, 따라서 이때도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49번 가죠. 49번.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면적의 증감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죠.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겁니다. 2번. 소유자가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 신청을 하는 때는 정정 사유를 기록한 신청서에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야 된다. 맞죠? 다만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확인으로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3번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미리 알려줘야 되겠죠. 미리 알려줘야 되니까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해야 된다.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컴퓨터 글씨 쓸 때 글자를 약간 기울게 하는 거 있죠. 근데 그걸 얘기해요. 글자를 약간 기울게 해서 눈에 확 띄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51번 가겠습니다. 5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에 관한 기술정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아까 보셨죠?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에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지적공부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네, 당연한 상식적인 내용이죠. 3번. 토지 소유자가 토지이동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이에 소요되는 측량 수수료를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지만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바다가 됐을 때는 열받아 죽겠는데 돈 내러 한다면 정말 죽이고 싶겠죠. 네, 그것도 비싼 토지일 텐데 해안가라서. 제 꿈이 해안가 토지 말씀드렸나요? 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제주도 서귀포시 쪽에 남쪽에 해안가 토지가 한 6억 정도 한대요. 아니 4억 정도. 해안가가. 네? 600평. 600평에 4억. 괜찮죠? 4억. 문제는 4억이 없어요. 이게 문제긴 한데, 네, 열심히 벌어서, 네. 서귀포니까 남쪽이죠. 남쪽이 이쁘겠죠. 네? 그쵸?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살고 싶어서. 네. 네, 어디 한지 잊어버렸네. 4번 지적공부 정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리수수료를 필지당 1,400원, 1,000원을 당해 지자체에 세입증지로 납부해야 되는데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 신청과 등록상 정정 신청의 경우에는 정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맞겠죠? 여기서 1,000원, 1,400원은 외울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은 당연히 면제할 테고 등록상 정정의 경우에도 면제합니다. 왜냐하면 고쳐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쳐야 되는 게 당연하니까 이때도 면제시키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때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행정구역의 명칭을 정리한 때 변경된 게 아니고요. 이건 법령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라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할 때 이게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관한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니까 정리할 때 바뀌는 게 아니라 법령의 효력이 발생할 때 바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3번 가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는 뭡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렇죠. 지적공부 표제부에 등기가 되는 토지의 표시는 뭡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었다면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도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촉탁할 겁니다. 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경계와 좌표가 바뀐다면 면적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등기부의 면적도 바꿔야 되니까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1번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이 바뀌었다면 등기부의 지번도 바꿔줘야 되겠죠. 변경 등기 촉탁할 테고 2번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그 지역의 축척이 변경된 경우 축척이 바뀌었다면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었으니까 면적 경계 좌표가 보다 정밀해지겠죠. 따라서 면적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된 면적도 바꿔줘야 되겠죠. 변경 등기 촉탁할 겁니다. 바다가 된 토지가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어 말소한 경우 일부 말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가 일부 토지가 바다가 돼서 일부분을 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면적이 줄어들었겠죠. 따라서 등기부에 기록된 면적도 바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상 오류를 정정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었다면 등기부도 바꿔줘야 되겠죠. 변경 등기 촉탁할 겁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에 의하여 토지 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한 경우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공부 바꿔주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변경 등기 촉탁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리를 통지하는 겁니다.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게.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될 테고요. 56번 가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 정리를 한 때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건 요약집 좀 보겠습니다. 요약집을 보시면 54쪽 가보십니다. 54쪽. 찾으셨습니까? 네, 54쪽을 보시면 지적정리 등의 통지가 나와 있는데 예전에 다 했던 거예요. 거기 보시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 촉탁을 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다만 통지받을 주소자의 거소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주간신문으로 출제한다고 그랬죠. 치사하게. 해당 시군구의 공보, 해당 시도의 공보로 출제한다고 그랬죠. 치사하게. 또는 미수로 출제한다고 했죠. 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됩니다. 이거 좀 꼭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정확하게. 주간신문이 아니라 일간신문. 시도의 공보가 아니라 시군구의 공보. 미시 아니라 또는. 이걸 좀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지 대상이 나오는데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는 경우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모르니까 통지해야 되겠죠. 지적공부 정리됐다는 것을 모르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돼요. 그런데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토지 이동이 결정이 됐고 그리고 지적공부가 정리가 됐다면 소유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겁니다. 따라서 여기 1번부터 9번까지 공통점은 소유자 신청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소유자 신청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번 보시면 직권이라고 나와 있죠? 네. 직권. 소유자 신청이 아니죠. 2번 지번 변경. 지번 변경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공통점은 소유자 신청이라는 문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만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정리 등의 통지 시기가 나오는데 1번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갔다 와야 되니까 긴 거 15일. 그렇죠. 변경 등기가 필요가 없는 것은 등기소 갔다 올 필요가 없으니까 짧은 거 7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긴 거 15일, 짧은 거 7일. 변경 등기는 갔다 와야 되니까 15일.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것은 안 갔다 와도 되니까 7일. 그리고 기산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지적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입니다. 접수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지적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번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날로부터 7일. 그렇죠. 그러면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71번. 1번 바다 56쪽 71쪽에 56번 71쪽에 56번 1번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등록 말소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말소할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죠. 직권이니까. 근데 신청으로 바뀌게 되면 통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2번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되어 이를 복구한 때 이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하는 거죠. 소유자에게 복구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복구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될 겁니다. 3번 지번부여지역이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소유자에게 지번부여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모를 테니까 통지해야 될 겁니다. 네 번째, 등기관서의 등기필 통지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할 때 토지 표시를 정리할 때 통지하는 겁니다. 토지 표시를 정리할 때 이거는 토지 표시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정리하는 거죠. 네, 이거는 통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아까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지적정리 등의 통지 대상 다시 보시면 거기 1번부터 8번까지는 전부 다 토지 표시를 정리하는 경우예요. 1번부터 8번까지. 그 다음에 9번은 좀 따로 외워두셔야 되는데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 소유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이때는 통지해 줘야 됩니다. 요 9번은 특이한 거니까 따로 외우셔야 돼요. 9번은 네 1번부터 8번까지는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될 테고 9번은 따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를 보시면 4번이 정답이 될 테고요. 5번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토지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 때 이건 따로 외워두셔야 돼요. 이건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59번 가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지번 변경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번 변경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모를 테고 통지할 겁니다. 2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유자에게 해야 된다. 며칠입니까? 7일. 3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전부 일부가 멸실되어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토지 소유자에게 복구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모를 테고 통지할 겁니다. 4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등기 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해야 된다. 맞겠죠? 5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거기 직권이라는 문구가 있죠? 신청으로 바뀐다면 통지할 필요가 없겠죠? 직권이니까 통지해야 될 겁니다. 61번 틀린 것은 신규 등록을 제외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 관련 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소유자 부분은 기준이 뭐라고요? 등기부 따라서 지적공부의 소유자 정리는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리할 겁니다. 다만 신규 등록은 제외되죠. 왜요?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는 겁니다. 2번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3번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는 지적공부에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고 이 경우 그 뜻을 관할등기소에 통지해야 되는데 이를 불부합 통지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네. 4번 지적공부 소속 공무원이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와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자 표시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거나 등기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는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네. 지네끼리니까 전부 다 국가소속 공무원 아닙니까? 따라서 면제시키는 겁니다.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맞습니까?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돼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62번을 보시면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그렇죠. 소유자 부분은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리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등기 관련 자료가 될 수 없는 건 몇 번일까요? 네. 신청 접수죠. 이거는 등기부에 뭔가가 기록이 됐습니까? 아니죠. 신청 정보가 등기소에 접수된 것만을 증명하는 서류죠. 등기부에 뭔가 기록되기 전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건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넘겨보십니다. 63번 등기소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서에 기록된 지적 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 지적소관청은 불일치 사항을 통지하는데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수 없고 지적소관청에 불부합 통지한다고 했죠. 그럼 토지의 표시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지목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이거 어려우세요? 아니죠. 네. 그 다음에 64번을 보시면 소유권의 변동 원인과 변동 일자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유권 변동 일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변동 일자가 등기 원인 일자입니까? 아니죠. 언제죠?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등기의 효력이 언제 발생합니까? 저장 시, 접수 시. 그렇죠. 그러면 물권 변동 시점도 어느 시점이라고요? 저장 시, 접수 시가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등기 원인 날짜가 아니라 접수 일자가 되는 겁니다. 접수 일자. 물권 변동 시점은 접수 일자가 될 겁니다. 지적 측량. 다음에 하죠. 고생하셨고 다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